검은콩이 건강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검은콩을 잘못 먹어서 통풍이 오고 신장이 막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좋다고만 알고 드셨던 검은콩을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검은콩은 이렇게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요. 단백질과 항산화, 혈압, 뼈 건강까지 수십 가지 효능이 있는 검은콩이 식탁 위에 보약이 될지 몸속에 독약이 될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은콩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검은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과 함께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한 초간단 레시피까지 검은콩 제대로 먹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푸드의 대표로 꼽히는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정도로 각종 항산화 성분은 물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데요. 몸에 좋은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내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검은콩도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콩이 단백질과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볶아서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드시는 분, 항상 밥에 넣어 드시는 분, 갈아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검은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 단백질과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인데요. 퓨린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요산으로 변합니다. 적정량의 요산은 대사 과정을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요산이 체내에 잔류하게 되는데요. 요산 잔류량이 많아지면 고요산 혈증이 생기면서 신장질환과 통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은 신장 결석으로 이어지면서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는 고단백 식단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는데요. 이 요산이 혈액을 통해 돌다가 관절에 침착이 되면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통풍에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 통풍 환자들은 요산 결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몸에 좋아서 먹었던 검은콩들이 이렇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소량으로 꾸준히 먹는 것이 오히려 신장 건강에는 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우리 시니어분들이나 신장이 원래 약하시거나 통풍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콩을 과하게 드셨을 경우 관절염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검은콩에 함유한 피트산 때문입니다. 이 피트산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과 아연, 마그네슘, 철분 등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칼슘의 부족은 뼈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피트산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 매개 물질이 뇌로 들어가게 되면 뇌신경 퇴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피트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콩을 하루 정도 물에 불려주는 방법과 발효시켜 먹는 방법입니다.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발효한 음식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그냥 드실 때는 밥에 넣어 먹는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기간을 두고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조금만 과식해도 배가 더부룩하고 콩 같은 음식도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검은 콩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바로 이 식이섬유가 소화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장내 발효를 유도하는데요.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나 장이 예민해서 자주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은 검은 콩을 급하게 많이 먹을 경우 복부 팽만감, 복통, 잦은 방귀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검은 콩의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내벽을 청소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지만 동시에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이 약한 분들에겐 물리적인 자극으로 작용해서 장 운동이 과도하게 촉진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검은 콩에는 갈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소화가 어려운 탄수화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에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지만 민감한 장에는 과도한 발효작용으로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콩을 드시고 배가 살살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검은 콩을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콩을 갈아 마시거나 덜 익힌 콩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콩은 렉틴이라는 천연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 구조를 가진 독성 성분으로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소화장애,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렉틴은 90도씨 이상의 열을 가했을 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삶거나 볶아서 충분히 익힌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을 먹었을 경우 위장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서 속쓰림이나 위경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이긴 하지만 장이나 위가 약한 분들은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고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히는 과정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을 제거하고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피곤함이 쉽게 몰려오고 살이 잘 찌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거나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평소 건강하다고 챙겨 먹는 검은 콩도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고이트로겐은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오드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막는 건데요. 이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이 붓는 증상이 생기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처럼 면역성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로 호르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많은 식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검은 콩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은 콩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한 성질이기 때문에 검은 콩을 충분히 삶거나 볶아서 드시면 대부분의 고이트로겐이 비활성화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특히 생콩 상태에서 바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상선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익힌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식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검은 콩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고요. 조리 방법과 섭취량에만 주의하시면 검은 콩의 좋은 효능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검은 콩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 이유 없이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신 적 있으세요? 뼈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한번 부러진 뼈는 회복이 오래 걸리고 다시 약해집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넘어져서 뼈를 다치는 일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할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블랙푸드인데요. 검은 콩의 특별한 효능 첫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강화입니다.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식물성 칼슘과 각종 무기질, 그리고 이소플라본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리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서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이 골 손실 속도를 늦춰주고 뼈의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요. 검은콩에 들어있는 칼슘은 뼈의 주성분이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착되도록 도와주는 무기질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파골세포 억제 작용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콩을 실험한 여러 연구에서 검은 콩을 주기적으로 먹어온 사람들은 골밀도 감소 속도가 현저히 낮았고 척추나 고관절 골절 위험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서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 위험까지 낮춰주는 강력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요즘 따라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진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속 영양 부족 신호일 수 있는데요.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노화 방지와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 콩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과 머릿결 회복에도 정말 효과적인 식품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피부 노화, 탈모, 흰머리 같은 변화들의 원인은 단순히 외부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생긴 활성산소, 영양 부족 같은 문제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검은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자외선, 스트레스, 미세먼지 등으로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속 콜라겐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고요.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피 속 혈관의 혈류도 개선해 주는데요. 모낭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주니까 모발이 더 튼튼하게 자라고 흰머리도 늦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콩은 단백질도 정말 풍부한데요. 피부의 진피층, 그리고 머리카락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콩 속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우리 몸속에 흡수되면 콜라겐이나 케라틴 같은 구조 단백질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탱탱해지고 머리카락은 탄탄해지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검은 콩에는 아연과 철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두피염증을 완화하고 모낭세포 회복을 도와주고요. 철분은 두피와 피부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혈색을 맑게 하고 모발에도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항산화, 혈류 개선, 단백질 보충, 무기질 공급까지 피부와 머리카락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보약 같은 식재료입니다. 요즘 피부가 푸석하고 머릿결도 퍽퍽하다면 겉으로만 바르지 마시고요. 몸속부터 건강한 식재료로 바꿔보세요. 큰 변화가 검은 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자꾸 무겁고 눈이 침침해졌다면 몸 안에 쌓인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먹는 검은콩이 이 독소를 말끔히 씻어내고 심지어 암세포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은콩의 효능 세 번째는 해독작용과 항암 효과입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독소에 노출됩니다. 미세먼지, 가공식품, 스트레스, 약물까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천천히 세포가 손상되고 몸 안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검은콩의 해독과 항암 효과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먼저 검은콩 껍질에 짙은 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주는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키고 DNA를 손상시켜서 암세포로 변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과정을 차단해서 세포의 돌연변이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유해 콜레스테롤, 일부 독성 대사물질에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을 정화해주는 천연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뿐만 아니라 사포닌은 세포막에 작용해서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고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유해 무기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덕분에 간과 신장이 해야 할 해독 작업을 도와주고 우리 몸이 보다 깨끗한 내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데요. 장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검은콩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노폐물을 밀어내는 배출을 돕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 재흡수를 막아줍니다. 이러한 장의 정화작용은 결국 면역력을 높이고 장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검은콩의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컬 중 하나인 이소플라본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처럼 호르몬에 민감한 암세포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세포 내 항산화 효소 활성을 높여서 암세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이처럼 검은콩은 단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장형 보약 같은 식품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검은콩이 몸속 환경을 바꾸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검은콩을 매일 꾸준히 먹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맛있고 간편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검은콩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레시피도 아주 간단합니다. 삶은 검은콩 반컵, 볶은 흑임자 한 큰술, 무가당 두유 한 컵, 바나나 반 개,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을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기호에 따라 꿀이나 대추청을 약간 넣어도 좋고 계피가루나 생강가루를 아주 소량 추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풍미도 좋아집니다. 차갑게 마셔도 좋지만 속이 찬 분들은 살짝 데워서 따뜻한 보양 음료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 주스는 아침 식사 전에 한 잔씩 또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 위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탈모로 고민하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건강음료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꾸준히 드셔도 달라지는 몸의 컨디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